안녕하십니까, 유니브 클래스 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은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시 지원이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쵸? 예, 맞아요. 네. 이제 저희가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지원 직전까지도 이제 계속 모의 지원을 하고 모의 지원 사이트의 결과가 얼마만큼 신뢰가 있고 주의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올해 25학년도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수능 성적표를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려보고 모의 지원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사이트를 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학생 성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100분이 92, 2등급,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 100분이 95, 등급 2. 영어를 잘 봤어요. 1등급. 네, 영어 1등급.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 또 자연계 친구인데. 그쵸. 네, 그리고 탐구, 화원은 100분이 85, 등급 3, 지구과학은 100분이 80, 등급 3. 이 학생의 희망 대학 라인을 좀 말씀드리면, 가구는 경희대 자율전공학부 또는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야구는 중앙대 건축학부, 가구는 건국대 공과대학 자율전공학부, 건대 시스템생명공학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떠세요, 선생님 봤을 때? 가군에서 경희대를 지원한다면 자율전공학부는 좀 문과계열,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의 가산점을 받지 못하죠. 근데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분명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자율전공학부보다는 식품영양학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나군이 문제예요. 사실 중대 같은 경우는 이 학생한테는 좀 유리하진 않아요. 탐구가 조금 아쉬운데 중대 같은 경우는 지금 탐구가 35%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은 불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가군 같은 경우는 건국대 공과대학 자율전공학부인데요. 일단 이 학생은 건대랑 되게 적합해요. 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어가 30, 또 수학이 40, 영어 10, 탐구 20이어서 탐구가 이제 다른 요 라인들, 뭐 경희대나 중대 대비했을 때 조금 반영률이 낮다라는 점이 이 학생한테는 조금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가나다 다 상향이다.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펑크다 스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학과냐 적은 학과냐, 무조건 인원수가 많은 학과를 선택해야 돼요. 인원수가 적으면 변수가 적어요. 학과를 인기가 좀 많은 학과들 중에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학과들 중에서 간혹 이제 인원수가 많거나 이러면은 학생들이 겁이 나서 못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펑크 그런 부분들을 좀 모의 지원 패턴들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학사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일단은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검색을 해봤는데 5칸 나왔네. 진짜 명심해야 될 게, 배터리의 칸수는 합격률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원자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하고 최저점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칸이야 그러면 최고점과 나의 위치가 6칸이라는 뜻인 거지, 내가 6칸이니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3칸이야, 최고점과 나의 사이가 멀다라는 뜻인 거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최고점과 나의 사이가 멀지만 가운데 비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칸수를 합격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단 이제 그런 칸수들이 대비 몇 칸일 때 합격 확률이 높더라. 이런 확률적인 거죠, 사실. 네, 진학사에서 그거를 이제 AI로 계산을 해서 칸수가 높을 때 옆에 나오잖아요. 작년도에 요 칸수일 때 합격률은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긴 하지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내가 6칸이니까 선생님 이거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5칸이고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5칸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의 칸수도 조심해야 돼요. 5.01이 있고 5.99가 있어요. 그럼 5.01은 4칸이고 5.99는 6칸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같은 거야?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셔야 돼요. 단지 칸수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칸수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지원 패턴을 보고 그 흐름을 읽는다, 이거에 조금 더 저는 초점을 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합격 예측 리포트예요. 분석 대상자 수를 좀 봐야 돼요. 얘가 AI가 이제 진학사가 이번에 허수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268명 중 허수가 25명이다라는 판단을 써서 243명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243정 중 78등이죠. 그렇죠. 제가 말한 등수.
이게 중요한 거죠. 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정시는 전 제일 중요한 건 등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학과에서 몇 등인지, 그래서 과연 그러면 충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거든요. 왜냐면 30몇 분인데 30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전년도는 700점 합격을 했어. 올해 내가 800점이야. 그렇다고 합격하니 그게 아니.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점수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인 거지. 내 등수가 그러면 이 풀에서 몇 등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원수 안에는 들어요. 드는데 243명 중에. 근데 이것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거의 선처럼 나타나죠. 맞아요. 여기 지원수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나타나면 점수대가 정말 다 몰려 있는 거거든요. 변수가 많고 사람 수가 왔다 갔다 해야 여기서 내가 뭔가 상향 지원해서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주변에 이제 상향으로 써서 빠지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거의 광탈이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실선으로 나타날 정도로 이 좀 학생 수가 많으면 여기는 좀 변동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전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사람은 가산점도 없고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가산점이 있는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여기는 오! 7칸. 봐봐. 이거는 유의미해. 이 학생은 지금 경희대도 솔직히 상향으로 본다면 식품 영양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지켜봐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합격 예측 결과에서 꼭 보셔야 될 게 이때 경희대학교 자연과학은 이 가산점이 붙잖아요. 네, 그죠. 식품영양 같은 경우는 예, 이 탐구 영역에 9.6이라는 가산점이 붙어요.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554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 학생이 557점인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가산점이 붙어서 점수가 더 높아졌고 이 학생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정이 있어요. 실제 가산점이 유리한 건 맞는데 가산점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으면 지원을 잘 안 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실제 심리적으로 보면. 근데 대부분의 이 지원하는 풀을 보면 식품 영양으로 가산점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은 없겠죠. 이 가산점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근데 확인을 하셔야 그쵸. 돼요. 단 저희가 이제 총점 산술 점수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은 경희대 가군에서 모집단이 이렇게 지원했었을 때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것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측 컷하고 실제 컷을 비교했을 때 예측 컷을 보면 약간 높게 예측하잖아요. 그렇지만 식품영양학과가 과대평가가 될 확률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학사에서도 기본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과들이 있어요. 이 학과는 5명이 지원하는데 예상 지원율이 한 20명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4대1 이렇게 나오는데 예상 경쟁률이 높은 상태가 있는 그런 학과들은 펑크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더 좀 지켜봐야 돼요. 얘가 순간적으로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은 아마 일주일에 2번 정도 업데이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원까지 들어가면 매일 업데이트를 하니까 저녁에 업데이트를 해요. 그런 업데이트를 계속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칸수 많이 보시니까 3칸이고요. 모의 지원자 평균은 744.87이에요. 리포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대상자가 지금 사실 한 100명 요밖에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사실. 너무 적어요. 네네네. 그래서 의미는 전체적으로 좀 인원수가 적기는 한데 그런데도 이게 원래 확장돼서 평가를 해보면 솔직히 비슷한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은 솔직히 여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예측은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카드를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다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칸 정도 나왔고요. 네. 현재 모의 지원 수는 653.99인데 조금 높긴 하지만 제가 지금 한 중간 정도다 정도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아마 동점자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이 또 여기 있어요. 또 있어요. 맞아요. 네네. 이것도 좀 확인을 네. 해줬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학교마다 이 부분들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그냥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학생은 지금 건대 다군의 공과대학 자유전공 학부에서는 가산점 못 받아요. 근데 이 원래 자유전공 학부 가산점 없지 않나요? 네. 네, 아예 없기 따로 때문에 없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내 점수가 좀 낮은 상태에 존재한다면 한 번쯤 여기도 고민을 해봐라.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하나 더 있죠. 네. 여기도 아. 사실은 안정권이 아니라고 이제 경희대가 더 높아? 그렇죠. 사실은 이걸 통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게 물론 지금 이제 완전한 지원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반영 비율이 어떤 부분이 나한테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도 챙기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진학사를 한번 봤는데요. 진학사 내용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칸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칸수 자체가 나타나는 현상이 당락을 장만하는 건 아니다. 분위기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고 좀 더 지켜보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상 경쟁률 같은 경우는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예상 경쟁률이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아예 이 허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학사는 예상 경쟁률을 아예 안 넣었어요. 왜냐면 지금 넣어봤자 예상 경쟁률이 나오면 허수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뒤에 가서 충원율이 끝나면 나타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바로 진짜 예상 경쟁률이에요. 여기에 허수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고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와 같이 지원한 학생들 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나오는 허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원한 풀에서 가고 싶은 학과의 선호도 있잖아요. 선호도가 허수에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애들이 이거 지금 계속 맛보고 여기다 해놓고 지원 안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안정권 애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생각해야 된다. 메가스터디 한번 메가스터디 보도록 지원을 할게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조금 느낌은 알 수 있어요. 이 메가스터디랑 진학사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경희대학교 식품영양 같은 경우는 안정권으로 나오지만 경희대학교 자율전공은 소신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그 메가스터디 소신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가 안정이 실제로는 써볼 만한 거고, 적정 수준이 좀 위험하다고요. 소신은 쓰지 말아요. 원래 메가스터디는 그런 의미인데,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소신이니까 해볼 만하다, 상향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메가스터디는 그게 아니에요. 메가스터디는 조금 더 보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장점이 있고요. 진학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칸수를 통해서 사실은 심리 싸움이죠. 심리 싸움이 심리적으로 이 칸수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접근하고 정말 지원을 할까 말까,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맞아요. 바로 지금 점수 화면에 공개. 있는 그쵸. 점수 공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가 환급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합격하면 환급해 주잖아요. 대신에 이제 성적표를 공개를 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어디 합격했다 이렇게.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은 아니고 2024년도 12월 31일 원서 접수 이제 시작하면 점수를 공개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이건 진학사에는 없는 메가스터디만의 어떤 정확한 성적을 확인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면은 가군의 이제 경희대 자율전공이나 식품영양 중에서는 저는 식품영양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결과로는 당연히 식품 영양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네. 그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가면서 사람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 식품 영양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는 저는 건축은 좀 상향일 것 같아서 이 중대는 또 유리한 지금 조합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본 탐구 같은 경우도 좀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좀 시립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나군의 시립대를 차라리 넣고 다군의 건대? 혹은 저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또 삼수를 하는 N수생 친구니까 동국대도 고려를 해보셔서 모집 단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의 지원을 할 때 어떤 걸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2월 28일 이후 데이터를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또 진학사에서 제공하는 예측 합격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전략적으로 잘 짜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정시는 사실 심리전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내 등수, 내가 지원한 그 모집 단위에서 몇 등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년도 산출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것보다도 현재 지원한 학생들의 등수가 몇 등인지, 내 등수는 과연 그럼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